안녕하세요. 환자와 의사 사이를 소통해주는 통역의사 이영석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항암 치료를 하고 계시는 대부분의 환우들이 경험하고 있는 큰 문제죠. 뭐냐면 항암제 부작용에 의한 그 손발 저림 현상, 손발 통증 현상. 이거를 우리가 CINP, Chemotherapy Induced Peripheral Neuropathy, 즉 항암제에 의한 말초신경 손상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그 항암제 그 약에 의한 그 단순한 부작용일 뿐이지, 이것이 뭐 병이 더 심각해졌다든지 어디 전이가 갔다든지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본인의 어떤 증상이 점점 나빠지는구나, 암이 점점 커지는구나,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래서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. 마음이 무너지면 몸은 금방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 통계를 보면은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한 40% 가까이 이러한 그 증상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, 저희 병원의 예를 보면은 저는 40%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. 항암 치료하시는 분의 거의 대부분이 이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문제는 그 우리가 이제 종양내과라든지 대학에서 항암 치료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쓸 때 그 목표가 뭐냐면, 이 항암 치료를 했을 때 이 치료 결과가 어떻느냐, 이거를 목표로 보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항암의 부작용에 대한 것은 별로 대수롭게 생각 안 하는 거죠. 따라서 이 부작용에 대해서 잘 밝혀진 게 없어요. 그 원인이라든지 그 기전이 잘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방법 또한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것 때문에 대학에서 약을 처방받는 게 한 2가지 정도 되는데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. 암 환자분들 운동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이제 막 나가서 좀 걷기도 하고 뭐 산도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막 다리에 힘이 빠지고 균형을 잘 못 잡고 그러니까 이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넘어졌다, 그래서 만약에 골절이 됐다, 그러면 이거는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. 우리 병원도 그런 정말 많아요.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이게 반응이 참 좋아요. 결과가 좋아서 검사해 보면은 이제 그 CT상에서 암이 막 작아지는데, 이 부작용 때문에 이 말초신경병증 때문에 항암의 이 정상적인 용량을 못 쓰고 용량을 줄여서 한다든지, 아니면은 그냥 어쩔 수 없이 항암을 포기한다든지, 이렇게 돼서 이제 이 치료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, 첫 번째, 이 증상은 그 어떤 병이 악화돼서 오는 희망이 없는 증상이 아니라 이 치료제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합병증이다. 두 번째, 이게 이 어떤 약물로 의해 가지고 대학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물에 의해서 증상이 크게 감소되지 않는다.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세 번째, 그렇다면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항암을 뭐 좀 오래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합병증을 조금 완화시킬 수 있게 예방을 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 병명이 말초신경병증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럼 이제 말초신경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. 우리가 이제 중추신경 그러면 뇌하고 척수신경이죠. 그럼 뇌하고 척수신경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근육이 움직이거나 내장이 움직이거나 피부에 감각이 전해지는 거죠. 그러면 이 뇌나 척수에서 근육이나 피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전기선이 이게 말초신경이에요. 즉, 이 말초신경이 손상받아서 오는 병증을 말초신경병증이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암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초신경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은 많습니다. 가장 많은 게 치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오는 이제 부작용 합병증이죠. 뭐 수술이나 방사선이나 뭐 항암 치료나 이런 거에 의해서 말초신경이 손상을 받아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,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게 그 부분이고, 그거 말고도 또 뭐 이게 암 자체가, 종양 자체가 커져가지고 그게 말초신경을 눌러서, 그래서 말초신경 어떤 병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
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잘 못 드시잖아요. 그러니까 영양결핍이 온다든지 또 영양결핍에 의해서 세포의 신진대사의 이상에 의해서 신경세포의 신경대사가 잘못돼서 이런 병증이, 신경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. 또 하나는 이제 항암 치료나 이런 투병을 해 가면서 점점 면역력이 떨어져 가면서 어떤 감염이 잘 될 수 있죠. 폐혈증이 간다든지. 그래서 이런 감염에 의해서 통증이, 신경병 통증이 올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파라네오플라스틱 신드롬이라고 그래서 부종양 증후군, 즉, 종양에서 나오는 어떠한 대사산물이나 어떤 면역 반응에 의해서 2차적으로 신경병증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들의 원인을 감별할 필요가 있죠. 그래서 이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예방을 하거나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말초신경병증에 의한 증상은 다양한데, 보여드리는 이 그림을 보시면 전형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. 주로 손하고 발, 그리고 원위부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, 마치 사람이 장갑을 끼고 있거나 스타킹을 신은 것 같은 그런 부위의 증상이 나타나고, 간혹은 이제 복부 가운데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초신경이 운동신경도 있고, 감각신경도 있고, 자율신경도 있는데,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침범하는데, 감각신경을 침범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죠.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런 증상을 야기할 수 있는데,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전형적으로 우리가 옛날부터 쓰는 항암제 있죠. 왜? 프라티늄, 즉, 백금 소재의 항암제들, 카보프라틴, 옥살리프라틴, 또 최근에 정말 많이 쓰는 탁솔 계통의 항암제, 또 이 빈카 알칼로이드 계통의 항암제, 또 일부의 표적 항암제에서 이런 말초 신경병증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물론 그 약제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은 차이가 있고 그 강도나 지속 기간도 다 다른 건 사실입니다. 그렇지만 어떤 약을 쓰냐와 관계없이 항암제의 용량을 높여서 쓰면은 그 증상이 더 빨리 세게 나타날 것이고, 또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항암을 하게 되면 그 누적된 이 항암 부작용에 의해서 증상이 더 심하게 되는 것도 항암제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. 대부분의 항암제는 예를 들어서 3주에 한 번 이렇게 하잖아요. 2주에 한 번, 한 달에 한 번. 그러면 이번에 항암을 하고 증상이 확 나타났다가 또 완화가 되고, 그러다가 또 다음에 항암을 하면 또 증상이 나타나고, 이런 걸 반복하는데, 이 플라티늄 계통의 백금 소재 항암제들은 이게 좀 달라요. 어떻게 다르냐면은 치료가 끝나고 나서 몇 주간 또는 몇 달간에 거쳐서 점점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걸 우리가 코스팅 이펙트라고 합니다. 옥살리플라틴이라는 항암제가 있는데, 이건 좀 특이한 양상을 갖고 있어요. 두 가지 패턴으로 증상이 나타납니다. 즉, 급성기 통증과 만성기 통증으로 나타나는데, 옥살리플라틴의 급성기 통증은 항암 치료하고 나서 며칠 내에 나타나요. 근데 주로 이 증상은 뭐냐면, 이 차가운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추운 날씨에 장갑을 안 끼고 못 다닌다든지, 아니면 찬 유리 그릇 같은 걸 못 만진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고, 또 만성 통증은 이제 약이 누적이 되면서 점점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